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에 골든타임을 놓쳤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까지 미국의 현지 반응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현지 한인 뉴스 포털 애틀란타 K의 이상현 대표님 연결하겠습니다. 우리 단골손님 여러분, 미국 현지다 보니까 조금씩 이게 조금 늦게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현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지는 몇 시, 현지 시각은 어떻게 되죠? 새벽 5시 45분입니다. 예, 이 신새벽에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 대표님 계신 애틀란타주가 속한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가 6조 원을 넘게 투자해서 2026년까지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한 곳인데,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한국의 반응, 여기에 대해서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에 투자하는 금액과 일자리가요, 주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네. 미국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과가 일자리 창출인데요. 이번 인플레 감축법안 통과로 혹시나 이런 성과에 타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거센 항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취재한 조지아 주지사직실이나 이런 정치인들, 그 주민 대부분요, 현대차 차별 조항이 완전히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정이나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조지아주의 이제 주지사는 공화당이지만 연방 상원의원 2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네. 이들이 법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요. 그래서 공화당 주지사와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이제 정치 쟁점으로 삼아서 중간 선거에도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현대차 투자를 방해했다, 이런 식의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부터 한국 정부가 만나서 설득을 했으면 찬성표 던지기 쉽지 않았겠다. 내지는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법안이 수정됐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네, 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해리스 부통령 방한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IRA 관련 해법이 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해리스 부통령,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미국 언론에서는 지금 해리스 부통령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나눈 IRA 관련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네, 주요 언론들은 이제 대부분 이번 방문 이후에서 보도한 기사에서요, IRA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산업 분야에서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죠. 한국이 이번 법안 통과로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네, 한미 관계에도 긴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사실 이거 현지에서는 현대차라는 한 기업 때문에 한국 정부가 왜 이런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는지 의아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미래형 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죠. 전기차 분야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동맹 국가이자 최대 투자 파트너인 한국을 홀대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정의선 현대차 회장한테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그랬죠. 이런 약속을 어긴 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고 한국이 이 부분을 외교적 문제로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소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아까 그 조지아주 상원의원이죠, 미국 그 라파엘 워녹 의원이 현대차에 대해서는 그 IRA 법안 2026년까지 유예해주자, 이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그냥 제비 한 마리 날라온 거 정도로 봐야 되는 건지, 때이르게,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신호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사실 워녹 의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IRA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인물입니다. 근데 뒤늦게 이제 자신의 지역구인 조지아주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가니까 생뚱맞게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생뚱맞다. 보조금 차별을 뒤늦게 뒷북을 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전기차 보조금을 현대자동차가 조지아 공장을 완공한 2025년 이후까지 그 차별을 유예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당장 이제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공화당 소속이죠. 네.
그분이 당장 자신이 통과시킨 법안을 읽어보지조차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시인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맹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원업위원이 이 IRA 법안 과정에서 네. 처방약 부분이죠. 처방약의 폭리를 막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수정안을 만들어서 내놓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조지아주에 가장 필요한 이 현대차 법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몰랐을까? 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좀 이제 한국 정부나 그런 곳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요. 네. 만약 원옥 위원이나 오소프 위원이라고 다른 상원의원이 있는데 네. 이런 사람들에게 그 기간 동안에 로비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이제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 법안이 또 뒤늦게 내놓은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영어로 롱샷이라고 평가를 하던데요. 네. 그렇게 어렵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간선거 앞두고 의회가 이걸 처리할 여력도 없고요. 네. 내년 1월에 이제 의회가 다시 열리는데 민주당 주도의 이 정치 구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 이 원옥 의원도 그렇고 이렇게 현지 정치적인 조건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 안타까움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은 이제 분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IRA 관련해서 골든 타임이 있었다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되는 골든 타임 언제로 보십니까? 지난 28일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법안은 7월 27일 날 최종안이 확정돼서 나왔습니다. 그랬죠. 그날 이제 그 문제 전기차 보조금 조항까지 공개가 됐었고요. 7월 그 전에 몰랐다고 로비업체를 고용하고도 7월 27일입니다. 예, 그렇죠. 7월 27일. 예. 그 전에 이제 로비업체를 고용하고도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있는데요. 네. 사실 7월 27일부터 8월 7일 연방 상원을 통과한 기간이죠. 네네. 그 열흘 동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니었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네. 그때부터 이제 많은 수정이 사실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처방약 분야에서는 분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수정이 이루어졌고 네. 상원에서도 난상 토론이라고 하죠. 네. 모든 의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서 문제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고 그때 정치적 타협까지 이루고 공화당 의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자기가 말했던 것을 지켜내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열흘이 짧다고 하면 짧을 수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수정이 이루어졌고요. 네. 무엇보다 처음에는 미국 내 공장이라는 조항이었습니다. 그게 바뀌었어요. 나중에 그렇죠? 북미 공장으로 바뀌었죠.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도 캐나다 정도의 로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측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네. 이 열흘 동안에 아마 무엇인가를 했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옥 의원이나 다른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조지아주와 관련이 있고 현대차의 이익을 보는 정치인들에게 이런 로비를 했었으면 아마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FTA를 맺은 20개 국가 가운데 전기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는 한국, 캐나다, 멕시코. 그런데 맞습니다. 미국 내 공장을 북미 공장으로 법안에서 바꾸면서 캐나다, 멕시코는 지원금을 계속 받고 한국만 딱 빠진 겁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FTA 조항만 넣었으면 한국은 포함됐을 수 있었죠. 참 답답합니다. 이 골든타임 그 중간에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7월 27일과 8월 7일 사이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8월 4일 날 방한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상원에서 하는 것이라 하원 의장이 방문한 것은 상관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하원 펠로시 의장의 이 위상이 매우 높고요. 상원 의원들도 펠로시 의장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네. 상원에서만 통과돼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도 하원을 통과해야 하고요. 네. 그러니까 펠로시 의장이 한마디를 하면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때 원옥 의원이나 이런 주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펠로시 하원 의원까지 전방위적인 접촉을 했었으면 정말 홀대하지 않고 잘 했으면 정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뒤늦은 생각이지만 그런 판단이 듭니다. 답답한 마음인데요. 예.
자, 다른 내용 하나 연결됐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유엔 총회 기간에 있었던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는 했는데요. 지금 미국 언론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나요? 지금도 보도량도 굉장히 많은 편인가요? 많지는 않지만 이제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주요 언론이죠.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또 AP통신 이런 주요 언론들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해당 문제를 보도한 언론사를 꾸짖고 협박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협박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실이 스콜드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예. 영어로 꾸짖었다, 훈계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요. 한국 대통령실이 한국 국회를 향한 비난이었다고 이제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그 반론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지만 처음에 나왔던 보도였죠.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한 비난이었다. 네. 이런 그 워딩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을 믿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일부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이제 한 마이크, 이제 영어로 한 마이크라고 하지만 마이크가 켜진지 모르고 이제 말실수를 한 거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소식들을 접하고 있는 지금 그 재미 동포들, 우리 현지 한인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좀 창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외교적인 문제, 이런 참 기본적인 외교적인 사안도 지키지 않고 이런 비속어와 또 한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듯한 이런 보도들이 나오니까 여기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로서는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또 한미 우호가 이제 중요하고 네. 미국 최고 동맹국가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네. 왜 미국에 대한 외교를 이 정도 수준까지밖에 하지 못할까? 그런 안타까움이 큰 상황이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애틀랜타 K 이상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